제목도 뭐냐면요.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치유하라. 제가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 이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공신력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외과 의사시고요. 외과 의사를 그러니까 위스콘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엄청난 분이에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공신력이 있죠. 네, 그 의사 출신, 수술을 집도한 의사, 그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공유할 거예요. 그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치유하라.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한번 볼게요. 과식, 과로, 스트레스. 그렇게 되면 일단 피가 오염이 되고, 그러면 모든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염된 피가, 오염된 피가, 이제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피의 오염인데, 이 오염된 피가 해독이 되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전신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모든 병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오직 피의 오염이다. 그래서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 가지의 병은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 자, 그러면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이 어떻게 해서 질병이 생기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자, 스트레스, 과로, 과식이 되면요, 일단 교감신경이 긴장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면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혈관이 수축이 되죠. 내가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럼 뒷목 잡는 분 있죠? 네, 혈관이 수축된 거예요. 자,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 속에 콜레스테롤, 적혈구, 중성지방, 혈소판이 마구 생성이 되면서 과잉 영양분,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그런 과잉 영양분,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이 대사되지 못한 중간 대사 산물이 이제 피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혼탁해진 피가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려면은 콜레스테롤, 지방성분, 그 다음에 그 피가 끈적끈적 펴져 있겠죠. 점액도 높은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그 혈관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 찌꺼기들, 지방성분들을 혈관 내벽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붙이기 시작해요.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 내벽에 달라붙어. 그게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그게 바로. 자, 그러면 고지혈증이 심해져서 이제 그게 계속 가다 보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죠.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자, 그러면 노폐물을 혈관벽에 달라붙게 하고 피가 잘 흐르도록 하려는 인간의 자가 치유 본능인 거예요. 생체 자구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별표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한 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얘기를 할 때마다 호전 반응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호전 반응. 자, 그래서 혈관벽에 달라붙게 해서 피가 흐르도록 하는 생체의 자구책이다. 자, 그러면 탄성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으로 탁한 피를 전신에 보내야 돼요. 우리 이체는. 그러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다. 그게. 자, 그러면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으로 피를 잘 돌게 하려는 생체의 자구책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요. 자,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엄청 많이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은, 자, 인슐린이 엄청 많이 분비가 되면 췌장이 과로할 수밖에 없죠. 인슐린 짜내느라고 죽어나는 거죠. 자, 인슐린 분비 췌장의 과로로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그 세포가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식된 그런 영양소가 포도당으로 변하잖아요. 그 당분과 이 과잉 영양이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예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생체가 자신의 능력 한계에서 대사작용을 수행하는 현명한 자구체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당뇨다, 당신 고혈압이야, 당신 고지혈이야 라고 이렇게 딱딱딱 병명을 내리는 것이 현대 의학이잖아요. 그러나 원인으로 돌아가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내 몸 상태는 정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 통로에 쌓이는 것을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뇌혈관을 막으면요, 뇌경색.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 요산에 혈관이 쌓이면 통풍. 자, 전립샘의 혈액, 순환장애로 자, 붓는 거죠. 예, 전립선이 꽉 막혀서 붓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립선 비대증. 자, 오염된 피가 관절마다 순환 방해를 합니다. 이게 관절 류머티즘, 다발성 관절염. 그러니까 이 관절염 또한 결국에는 뭐예요? 순환장애인 거예요. 순환장애. 네. 그 다음 대부분의 두통, 요통, 뭐 어깨 결림 이런 만성 통증. 이거는 뭐다? 혈액순환 장애다. 그러니까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 혈류장애로 인한 두뇌의 산소 부족, 어지러움, 맨날 어지러움 달고 사는 분 되게 많죠. 원인이 뭐예요? 혈류장애, 산소 부족. 네, 결국에 피가 탁한 거예요. 자, 좁은 혈관으로 어렵게 혈구가 통과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명 되게 사례 많잖아요. 그죠? 이명 나오는 뭐 있냐 뭐 이런 거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명이 뭐예요?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혈관으로 이 혈구 있죠, 혈구가 우리 이 혈관 속으로 들어올 때는 혈구가 이렇게 동그란 혈관이 몸을 이렇게 굽혀서 좁게 만들어서 스스로 몸을 좁혀서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청신경을 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명입니다. 이명도 뭐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장애, 혈관. 네. 자, 그 다음에 좁은 혈관 근처로 탁한피를 보낸다. 이거 수족냉증, 손발저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굉장히 많죠. 집안에 아토피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병이라도 아토피 있어요.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 뭐 피부 질환 엄청 많죠. 자, 뭡니까? 피 속의 독이 땀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토피도 별게 아니죠. 네, 아토피, 피부 질환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가 탁한 거예요. 그 탁한 독이 결국에 몸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이 생체의 자구책이에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진단명을 내린 거죠. 진단명. 결국에 같은 병이다.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나 치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병이 아니에요. 다른 병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지정맥류는 어느 병원에 가요? 무슨 과를 가요? 정형외과나 어디 무슨 과요? 하지정맥, 다리에 하지정맥, 정맥류. 신장에. 내과 가나요? 외과 신장에. 네? 신장에서. 내과. 신장. 수학이니까. 치액은 같은 질병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생리통이 좋아졌어요 라는 사례 굉장히 많잖아요. 생리통이 왜 생기는 거예요? 생리 때 자궁은 많은 피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궁으로 가는 혈관이 나쁜 거예요. 혈관이 나빠서 혈관이 확장을 시켜서라도 그러니까 혈류를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통증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생리통이에요. 자, 자궁 근종은요. 자궁의 혈류가 나빠서 생기는 대사장애입니다. 여러분 쉽죠? 쉽죠? 네, 쉬워요.
자, 그러면 탈모는요? 여러분 탈모인들 다 주목하세요. 전신 혈액순환장애, 두피의 말초혈들. 저 말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척박한 땅에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척박한 겁니다. 여러분의 두피가 탈모인들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혈류가 말초까지 가지 않는다. 피가 말초까지 가지 않는다. 피가 탁해서 그겁니다. 단순해요. 자, 그래서 이제 PM을 드시고 나서 뭐 일주일 먹었는데 머리가 났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PM 먹고 일주일 만에 난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나와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먹고 탈모가 없어졌는데 한 달 먹었더니 다시 머리 빠져서 나 누구 소개 못해 이런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빠질 건 빠져야 된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난 머리는 탈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탈모도 결국 영양소의 부족이다. 자, 암세포가 무엇일까요?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미수가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자, 탁해진 피가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의 환경이 되면요. 세포도 살고 죽고 생로병사. 우리 인체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인체예요. 사람이에요. 세포가. 사람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늙고 병들었어요. 그러면 세포가 죽어야 돼. 죽고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몸 밖으로. 그러나 나오지 못한 미성숙한 돌연변이 세포, 그 세포가 다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암세포.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은요. 세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그것도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증은 혼탁한 혈액, 이 혈액순환을 잘 해보려는 자구책이다. 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의 오염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병증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허준의 동의보감에 통증불통, 불통증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 자, 통증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그런 것들을 짚어보면 이거죠. 좁아진 혈관으로 점도 높은 피가 한사코 통과시키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생체 스스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혈관 확장 호르몬을 막 분비시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증으로 지각한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무줄로 팔을 묶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압통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빨갛게 되면서 이 손이 부어오르잖아요. 부어오르는 게 뭐예요? 혈관 확장. 그러면 확장이 되는 거죠. 혈류가 장애가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된다. 그게 바로 통증입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두통 이렇게 느끼셨을 때 어때요? 두통이 뭔가 이렇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그게 뭐예요? 혈관 확장이.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거의 다 확장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거. 정리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만성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그 기존 사업자님께서는 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꾸 산소가 부족하대, 왜 저산소래, 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혈류 장애와 산소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혈류 장애, 이 피가 간다는 것은 산소를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피는 피 안에 혈액 속에 영양소와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혈류 장애와 산소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서양 의학이 오해하고 있는 것,
이 현대 서양 의학이 증세를 병이라고 진단한다는 거죠. 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 쭉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요, 증세를 없애는 거, 우리가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저 혈압이 올랐어요, 그럼 치료하잖아요.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는 거, 그게 현대의학이 하는 거고, 그러나 이런 대체의학, 자연치유와 같은 경우에는요,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막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하면 우리 병원에 가면 뭘 줘요? 지사제.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대체의학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설사 자체는요, 부패한 음식이나 세균, 독성이 유입이 되면 그걸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자기 치료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병원에서는 지사제를 쓰는 거죠. 바로 그냥 증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열이 나면 해열제를 줍니다. 그러나 열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백혈구가 침입한 균을 잡아먹게, 세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드는 일종의 불작전이에요. 불작전. 열이 나는 것은 불작전이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해열제를 딱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태우는 중간에 찬물을 끼얹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열제는 쓰레기를 태우는 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그래서 증세란 인체가 세균이나 독성 물질 또는 물리적 침해와 같은 악조건에 놓일 때 생체가 스스로 자기 정화하기 위해 취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증세. 여러분들 느끼는 통증, 호전 반응,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 치유 과정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사업하시다가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단, 극심한 고열, 발작이 지속되면 뇌 손상이 우려가 가요. 여러분들 무조건 참고 먹으라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더 먹어라. 이럴 때 약을 늘려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증세가 너무 심하다. 혹시 호전 반응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 계세요? 그분들은 있고, 그러면 자기를 호전 반응 잘 안 겪어봤다, 이런 분들, 호전 반응이 안 겪어본 사람이 겪은 사람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통증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지? 아프겠구나 정도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통증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열 발작이 지속되면 뇌손상 우려가 있으니까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아프면 낫는다는 말도 맞지만 심각한 통증을 방지하면 쇼크의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심각한 쇼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피해사고를 하면서 의사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금물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소비자 관리할 때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한 방에 좀